안녕하세요.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입니다. 또 다시 나이프 업데이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이제 그 우리나라 캠핑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나이프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업데이트를 그동안 이제 새로운 나이프를 계속 찾아가면서 업데이트를 꾸준히 이제 하다 보면 정말 딱 적절한 나이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나이프 업데이트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간단한 이제 나이프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개념을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나이프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이제 나이프라 그러면 이제 서바이벌 나이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시크래프트 용도의 나이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캠핑 용도에 이제 어울리는 나이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과도나 식도를 제외하고 그 이외에 이제 아웃도어용 나이프를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그런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바이벌 나이프라면 주로 이제 이런 형태의 나이프죠. 이거는 탑스 나이프라는 회사에서 나온 나이프인데, 그러니까 탑스는 상당히 이제 고가의 나이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을 위한, 그러니까 뭐 군대 특전사라든지 아니면 실제 정글을 탐험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전문가 용어의 나이프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나이프도 보면 이게 탑스의 대표적인 나이프인 스틸 이글이라는 나이프인데요. 가격은 아마 한 50만 원대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상당히 크고 묵직하죠. 그리고 이제 강제 자체도 상당히 프리미엄 강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께도 5mm가 넘는 거의 6mm대에 가까운, 무게 자체도 600g이 넘는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나이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특수 환경 아니면 뭐 정글 밀림 아니면은 어떤 군대의 뭐 작전 뭐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나이프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또 어떤 역사와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나이프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서바이벌 나이프들은 대부분 요즘은 이런 시스에 파우치가 달려있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서바이벌 환경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도구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서바이벌 나이프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나이프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서바이벌 나이프들은 조금은 우리가 캠핑에서 쓰기에는 약간은 좀 오버스펙이죠. 말 그대로. 가격대도 뭐 월등히 비싸고, 그 다음에 무게도 무겁고, 물론 튼튼하기도 하고, 이 나이프 하나면은 웬만한 모든 서바이벌 환경에서 내가 필요한 도구를 만든다든지, 뭐 굴을 판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굳이 이제 캠핑에 가지고 간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기 위해서 수백만 원 하는 장비를 가지고 동네 캠핑장 가서 캠핑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이제 캠핑 환경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서바이벌 나이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의 나이프죠. 이건 이제 슈레이드에서 나오는 SCHF51이라는 모델의 나이프인데요. 요것도 뭐 하이 카본 강에다가 나름 어떤 블레이드 자체의 두께도 5mm대가 넘는 그런 이제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는 나이프이기 때문에 웬만한 뭐 어떤 손도끼의 역할까지 해내는 그러한 나이프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서바이벌, 그러니까 캠핑 환경에서는 조금은 오버스펙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런 형태가.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바이벌 나이프, 그러니까 어떤 나이프 하나만으로도 어떤 서바이벌 환경에서 생존해낼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나이프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종류의 나이프가 우리가 흔히 이제 부시크래프트 나이프가 있잖아요. 보시면 이런 형태의 나이프를 이제 주로 부시크래프트 나이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주로 부시크래프트라는 거는 이제 어떤 야외에 나가서 어떤 나무를 깎아서 내가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생존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활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그런 형태의 이제 나이프가 주로 이제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토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풀탱의 두께는 5mm대까지는 필요 없는 한 3mm에서 4mm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깎기 좋게끔 뭐 스칸디 그라인더라든지 아니면 이런 컨벡스 그라인더라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나이프, 주로 이제 이런 가죽 시스에,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부시크래프트는 야외 불을 피워야 되니까 파이어 스틸, 그리고 이제 불을 피울 수 있는 텐더를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파우치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나이프를 부시크래프트 나이프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캠핑에서 쓸 수는 있죠.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부시크래프트 나이프 자체는 주로 이제 어떤 수공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어떤 가격대가 보통 뭐 최소 나이프 자체가 5만 원대를 넘는 10만 원대 가까운 뭐 이런 고가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1박 2일 뭐 이런 캠핑을 가는 데 있어서 굳이 이러한 나이프를 쓰는 거는 뭐 그래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오버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그런 캠핑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나이프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나이프 가격이 그 5만 원대 미만에서 이제 좀 뭐 날이 좋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모라 같은 경우가 한 2만 원대 정도 하기 때문에 보통 모라랑 컨비네이션을 이루었을 때 한 5만 원대 미만 정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나이프가 캠핑 환경에서도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나이프가 되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한 2만 원, 그러니까 현지 가격으로 20불에서 뭐 한 25불 뭐 요 사이에 형성이 되면서 그 블레이드 자체 길이가 한 14cm, 13cm에서 14c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왕이면 나무의 어떤 홈을 판다든지 할 때 편리한 이런 소백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이프, 그리고 두께는 한 3mm대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3, 4mm. 무게도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는 한 250g대 뭐 요 정도 되는 나이프. 그리고 이왕이면 손잡이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써보니까 원형 손잡이가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지감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이런 고무 손잡이들이 많이 미끄러지지도 않고, 뭐 겨울에 쓰기에도 심하게 차가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요런 형태의 이제 나이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이거는 사실 살짝 클립 포인트에 가까운데, 이제 드랍 포인트나 아니면은 이제 그 스페어 포인트 형태. 그러니까 이런 클립 포인트는 사실 어떤 컴뱃 나이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캠핑 활동에서는 굳이 이런 이제 클립 포인트 형태는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찾아본 게, 그러니까 요거 나이프도 나름 괜찮았지만, 요거는 이제 세레이션이 여기 있는 관계로 블레이드 자체가 좀 짧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서, 이왕이면 이제 블레이드를 좀 길게 쓸 수 있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소백 형태의 나이프, 그리고 이왕이면 손을 보호할 수 있게끔 이런 핑거 가드가 있는 형태의 나이프를 찾다가 두 번째로 찾은 게 요 나이프죠. 요거 752번 디펜드 익스트림에서 나온, 가격대도 뭐 2만원대 정도, 가격이 무난한 가격대의 고무 손잡이. 그리고 살짝
드랍 포인트 형태에 가까운, 그러니까 스페어, 그러니까 그 스페어 포인트에 가까운 이제 그런 드랍 포인트 형태죠. 그런 나이프. 그래서 이 나이프도 나름은 괜찮은 나이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이런 형태의 나이프들이 대부분이 스틱탱 형태로 탱이 이렇게 스틱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하드한 이제 어떤 바토닝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나무에 정말 딱딱한 나무를 바토닝을 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 만에 하나 이제 여기가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열 처리가 잘못된다든지 하면 이제 위크 포인트가 여기가 이제 약점이 돼서 부러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풀탱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 이상적인 형태는 뭐 한 14cm 정도 되는 블레이드에 드랍 포인트 형태의 이런 그 소백이 있으면서 풀탱이면서 핑거 가드가 있는 그런 형태의 나이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런 형태의 나이프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찾다가 뭐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새로 발견한 나이프가 이겁니다. 이거는 MTEC에서 나온 나이프인데요. MT2012번 모델의 나이프인데,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 형태의 휘스에 들어있는 나이프입니다. 가격대는 뭐 한 현지 가격으로 20불, 20불에서 25불 정도 되는 금액의 나이프고요. 보시는 것처럼 첫인상은 살짝 조금 하드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보시면 블레이드 길이는 한 14cm 정도 되고요. 스페어 포인트죠. 그러니까 창처럼 생긴 스페어 포인트 형태의, 그리고 소백이 있는 그런 나이프 형태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완전 라운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이런 곡선이 있는 그런 형태의 나이프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탱은 풀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드해, 약간 좀 그 하드코어한 느낌이 살짝 있죠. 근데 실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려고 보면 그렇게 많이 하드코어하지는 않습니다. 살짝 이제 리커브드 된 느낌은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실제 저도 요 구입을 할 때 사진상으로는 이거보다도 더 하드코어해 보여서 조금 망설였었는데, 근데 의외로 실물은 그것보다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손잡이는 고무 재질은 아니고 약간 그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손잡이고요. 이왕에 여기 고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일드한 진핑이 있고요. 나름 이제 핑거 그루브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요게 리커브드 형태의 나이프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핑에 조금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나이프의 손잡이는 차핑을 하기 좋게끔 여기 약간 곡선이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죠. 이렇게 자꾸 차핑을 하게끔. 그리고 이제 무게 중심도 이 블레이드 앞쪽에 좀 많이 쏠려 있어서 이게 차핑을 할 때 유리한 그런 형태의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커브드 형태의 나이프라 이제 요 부분이 주로 그 패더 스틱을 만든다거나 할 때는 요 부분에 힘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름대로 또 좋은 장점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리커브드가 나중에 날을 갈 때 조금은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해봤을 때 뭐 그다지 뭐 엄청나게 까다로운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인 그 직선 형태의 블레이드보다는 이제 좀 가는데 약간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그런 점은 뭐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뭐 그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께는 3mm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블레이드 자체의 무게는, 그러니까 이
나이프 자체 무게는 대략 250g 정도, 그 정도 나갑니다. 좀 무난한 그런 나이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약간 좀 하드코어적인 그런 모습인 것 빼고는 캠핑용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나이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이프를 나름의 장점은 보시면 요 시스에 있는데요. 시스에 요 보시면 벨트 클립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이제 나이프의 시스는 벨트 클립이 여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허리에 차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래쪽으로 달리게끔. 그러면 이제 여기 손잡이가 이제 허리춤에 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시스들이 대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벨트 클립이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만약에 벨트 부분에다 걸면 여기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높게 허리 위쪽으로 이제 손잡이가 올라오겠죠. 근데 이걸로 이제 허리에 걸기보다 이거를 그 바지 주머니에다가 꽂으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클립 형태가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 바지 주머니를 그냥 쑥 밀어 넣으면 걸리거든요. 그러면 딱 그게 허리춤에 옵니다. 여기 이제 바지 주머니에 걸리면 요 블레이드가 딱 허리춤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잡아서 이렇게 빼고 넣기가 사실 편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캠핑을 가게 되면 나이프, 그러니까 항상 쓰는 거는 조그만한 주머니 칼 같은 건 이제 주머니에 넣어놓고 캠핑을 하는데, 이제 뭐 바토닝을 한다든지 내가 나무를 장작을 쪼갠다든지 뭐 이러한 이제 좀 하드한 작업을 할 때 항상 나이프를 가방 안에 뭔가 배낭 안에 넣어놨다가 그걸 꺼내 와서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작업을 하고 또 잠시 옆에다 놔두고 이제 뭐 불을 피운다든지, 그러니까 항상 뭐 나무를 바토닝을 할 때 계속 바토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무를 바토닝을 해서 불을 피우고 나면 또 그 잘라 놓은 걸 다 쓸 때까지는 또 나이프를 옆에다 놔두고 또 이제 한참 지나다니다가 그러니까 한참 뭐 활동을 하다가 또 나무가 다 떨어지면 또 나이프를 가지고 와서 또 바토닝을 하고 이런 작업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나이프를 안 쓰니까 그냥 아무 때나 놔뒀다가 혹시나 잘못 짚어서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위에 돌아다니는 애들한테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로 뭐 이렇게 슈스에다 넣어놓고 뭐 가방 안에 도로 갖다 놨다가 또 필요하면 배낭에서 빼와서 또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일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캠핑장에 이렇게 큰 나이프를 허리에다 덜렁덜렁 차고 다니는 거 그다지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작업이 없으면 배낭 안에 넣어놨다가 아니면 뭐 가지고 간 어떤 도구 박스 안에 넣어놨다가 다시 또 꺼내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번거로울 때가 있는데, 요런 식의 이제 클립이면 그 바지 주머니에다 꽂아놓고 작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면 또 도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뭐 내가 어떤 내 사이트를 떠나서 어디 딴 데로 가야 된다, 뭐 화장실을 가야 된다든지 할 때는 그냥 주머니에 쑥 빼서 그냥 놔두고 갔다 와서 다시 또 주머니에 쑥 꽂아서 작업을 하고, 그러기에 상당히 좀 좋은 형태의 그런 클립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사실 이 나이프를 구입을 이제 고려했던 것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게 이렇게 클립이 여기 있다는 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나름 시스와 나이프의 유격이 없어서 딸그락거리지 않습니다. 나름 괜찮죠. 그리고 여기 나름 이제 어떤 홀 고무가 그 파라코드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이런 홀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파라코드를 감고 다닌다든지 하는데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범삼아 나무를 깎아봤는데 이걸로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깎을 때. 그리고 여기 이제 소백 부분도 나름 날이 좀 서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홈을 파기가 좋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하드코어한 그런 느낌의 모양인 거랑 요 리커브드가 들어간 거 요런 걸 제외하면 여러모로 캠핑 환경에 맞는 그런 나이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한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요거는 모델 번호는 여기 있죠. MT2012번 모델이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나이프 업데이트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 좀 더 나은 아니면 조금 더 괜찮은 나이프가 있으면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카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